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월급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왜 통장 잔고는 더 초라해졌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87%가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월급은 분명히 올랐는데 저축은커녕 빚은 늘어나고 카드값은 감당이 안 되고 매달 마이너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더 많이 벌고 있는데 왜 더 가난해지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 전체가 직면한 보이지 않는 함정입니다. 장담컨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십시오. 지난 5년간 평균 임금 상승률은 연 3.2%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3.8%였습니다. 여기에 주거비 상승률은 6%를 넘었고 교육비는 7.5%나 올랐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월급이 100만 원 올라도 실제 구매력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물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 구독 경제라는 이름의 출혈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쿠팡 로켓와우, 헬스장 회원권, 각종 온라인 강의 구독권까지 합치면 한 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평균 구독료 지출이 월 13만 원입니다. 1년이면 156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560만 원입니다. 소형차 한 대 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돈이 나가는 줄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카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요. 통장을 확인하지 않으니까요.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시스템은 여러분의 재정을 서서히 좀먹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원짜리 커피 한 잔 줄이라고 조언하는 재테크 전문가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10만 원대 구독료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소비 트리거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물건을 사려면 백화점이나 마트에 직접 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쯤은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다가 광고를 보고 클릭 3번이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갑자기 나타난 쇼핑 링크,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날아온 쿠폰, 새벽 배송 앱의 타임세일 알림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소비를 자극하는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결과 성인 평균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4시간 12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평균 237개의 광고에 노출됩니다. 하루에 237번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끊임없이 소비 욕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셋째, 보이지 않는 생활비의 증가입니다. 10년 전에는 없던 지출 항목들이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와이파이 요금, 각종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반려동물 관리비, 건강검진비, 피부과 시술비까지. 예전에는 사치였던 것들이 이제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자료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고정지출이 10년 전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월급은 20%밖에 안 올랐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이 벌지만 더 많이 써야 하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지출들이 모두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넷째, 보상 심리의 함정입니다. 직장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메일 확인하고
상사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고 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자신에게 보상을 줍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고, 택시를 타고, 온라인 쇼핑으로 옷을 삽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 써도 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출혈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감정 소비 패턴입니다. 하루 2,000원짜리 편의점 간식, 주말마다 3만 원씩 나가는 카페 모임,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10만 원대 충동 구매가 쌓이면 월 50만 원이 넘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저축 계좌가 텅 비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식의 부재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부채는 9,200만 원입니다. 그중 금융부채가 7,800만 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 소득의 213%를 빚상환에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벌어서 갚아도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통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명 중 95명은 자신의 정확한 월 지출액을 모릅니다. 가계부를 쓰는 사람은 100명 중 고작 12명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입니다. 나머지 88명은 그냥 감으로 살아갑니다. 이번 달은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라는 막연한 느낌만으로 재정을 관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만 더 새나가도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입니다. 자녀 교육비입니다. 내 집 마련 목돈입니다. 시간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평균 직장인 시급이 2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매달 50만 원이 새나간다는 것은 25시간을 공짜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사흘을 무급으로 회사에 나가는 겁니다. 1년이면 36일입니다. 한 달치 월급을 그냥 허공에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멍 뚫린 주머니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승진해도 그 주머니를 막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액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20%인 60만 원을 저축하면 10년 후 7,200만 원이 됩니다. 연 5% 수익률로 투자하면 9,3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지출 관리 없이 매달 50만 원씩 더 쓰면 저축은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년 후 모인 돈은 1,520만 원입니다. 투자 수익을 더해도 1,950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차이입니다. 아파트 한 채 계약금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출 관리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숫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과학적 이유입니다.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을 클릭하는 순간,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쾌감은 즉각적입니다. 반면 저축의 보상은 먼 미래에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입니다. 뇌는 이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금 당장의 소비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구조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압력입니다. 소셜미디어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여행 가고, 맛집 가고, 새 차를 삽니다. 적어도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비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나면 나도 사고 싶어집니다. 동료가 신상 아이폰을 쓰면 내 폰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 압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강합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돈을 씁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대부분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문해력의 부족입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66점입니다. 낙제 수준입니다. 복리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실질 금리가 무엇인지, 자산 배분이 왜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에 나간 것과 같습니다. 사고가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은 물탱크와 같습니다. 월급이라는 물이 위에서 들어오고 지출이라는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물이 들어오는 입구만 키우려고 합니다. 더 많은 월급, 더 높은 연봉을 바랍니다. 하지만 밑에 뚫린 구멍은 그대로 둡니다. 아니, 구멍이 점점 더 커지는데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무리 물을 부어도 탱크는 차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물을 더 많이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비는 개미지옥과 같습니다. 작은 개미가 경사면을 기어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래는 계속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입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듭니다. 작은 지출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여러분을 늪으로 끌어당깁니다. 하루 5,000원, 일주일에 3만원, 한 달에 15만원씩 새나가는 돈들이 바로 그 모래입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습관은 복리로 작동합니다. 좋은 습관은 여러분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키고 나쁜 습관은 기하급수적으로 무너뜨립니다. 매일 담배 한 갑에 4,500원을 쓰는 사람은 한 달에 13만원, 1년에 160만원을 태우는 겁니다. 10년이면 1,600만원입니다. 이것을 투자했다면 지금쯤 3,000만원이 넘었을 겁니다. 나쁜 소비 습관은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는 흰개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지출 가시화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지금 당장 가계부 앱을 하나 다운로드 하십시오. 뱅크샐러드든 머니북이든 토스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자기 전 5분만 투자해서 그날 쓴 돈을 기록하십시오. 단 5분입니다. 하루 2880분 중 5분입니다. 영화 한 편 보는 시간의 20분의 1입니다. 이것조차 못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일주일 지출을 리뷰하십시오. 카테고리별로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월간 리포트를 보십시오.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 눈에 보입니다. 측정하는 순간 통제가 시작됩니다. 둘째, 고정비 다이어트를 실행하십시오.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열어서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동시에 구독할 필요가 있습니까? 헬스장을 1년에 12번도 안 가면서 월 7만 원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 상품도 점검하십시오. 중복 보장은 없습니까? 불필요한 특약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만 정리해도 월 1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바꾼 게 언제입니까? 알뜰폰으로 바꾸면 월 3만 원은 아낍니다. 이렇게 고정비만 정리해도 한 달에 20만 원, 1년에 240만 원이 절약됩니다. 셋째, 3일 룰과 24시간 룰을 적용하십시오. 10만 원 이상의 물건을 살 때는 무조건 3일을 기다리십시오.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3일 후에 다시 보십시오. 그때도 여전히 사고 싶으면 그때 구매하십시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동 구매의 72%는 3일만 지나면 구매 욕구가 사라집니다. 5만 원 이하의 물건은 24시간 룰을 적용하십시오. 하루만 참으십시오. 지금 당장 클릭하고 싶은 그 손가락을 멈추고 내일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습관화하십시오. 한 달만 실천하면 몸에 배입니다. 석 달 하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1년 하면 여러분의 재정 체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결심과 실행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100명 중 95명은 이것을 실천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귀찮으니까요. 불편하니까요. 당장 불이 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돈은 새어나가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5년 후, 10년 후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는 겁니다. 월급 받으면 쓰고, 카드값 내고, 다음 달을 기다리는 겁니다. 편한 길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65세가 되어서도 일해야 하는 노년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려야 하는 초라한 은퇴입니다. 빚에 쫓기며 불안한 노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입니까? 두 번째 길은 지금 당장 바꾸는 겁니다. 오늘부터 가계부를 쓰고, 내일부터 고정비를 점검하고, 모레부터 충동구매를 멈추는 겁니다. 불편한 길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적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입니다. 당당한 노후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은행 앱을 여는 겁니다. 지난달 카드 명세서를 보는 겁니다. 가계부 앱을 다운로드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첫걸음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이 첫걸음이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